저 수원에 용화사라고 도반이 주지를 보고 있는 사찰에서 이제 이주기 달해를 모신다 해서 거기 다녀왔는데 수원에 눈이 겁나게 왔더라고요. 한 40cm, 하루 동안에 40cm, 50cm 쌓여가지고 뭐 눈도 거의 못 치우고 길만 조금 펴놓고 했었는데 그 제사를 시식을 제가 이제 연부를 하면서 지내면서도 도반 죽은 거는 뭐 생각지도 못하고 저놈의 눈을 빨리 치워야 될 텐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지붕에 대웅전 지붕에 눈이 쌓여가지고 미끄러 떨어지면은 사람들 다칠 텐데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차 돌리려면 참 힘들 텐데 저 빨리 치워야 될 텐데 그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 사찰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사찰인데 전통 사찰은 아니지만은 그 제 도반 은사 스님께서 용주사 큰 스님이었는데 그분이 큰 원력을 세워서 사찰은 아주 좀 열악해요. 막 그 쇠파이프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천막 치워놓고 지내고 스님들 방도 없어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화장실이 방이 없어서 모든 직원들 스님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면 밖에 갔다 오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동안에 뭘 하셨냐 이렇게 봤더니 군포교 그다음에 교도소 포교하시느라고 사찰을 뭐라고 해야 되나 신경을 못 썼다기보다는 그런데 애쓰다 보니까 사찰 외형으로 이렇게 꾸미고 갖추고 하는 데에는 많이 이렇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수원시장이 행사가 있으면 부르지 않아도 매번 찾아와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은사 스님께서 사실은 그 작년이죠. 작년에 입적을 하셔서 제 도반이 주지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꾸리고 나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 드는 바가 저희 노스님인 설정큰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출가자가 됐든 제가자가 됐든 항상 신심, 원력, 공심 세 가지를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많이 하셨거든요. 신심, 원력이야 하도 많이 들어봤는데 뭐 공심까지 뭐 필요 있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이 대중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개인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어찌 됐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고 하다 보면 공심이 꼭 필요하죠. 그 일례로 송강사 아시죠? 순천의 송강사. 지금이야 이제 차편도 많이 좋아지고 나름대로 자동차를 다 승용차가 있으니까 다니시는데 불편 없지만 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송강사 주지스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세요? 화주 띄는 겁니다. 그래서 큰절에 송강사 주지스님이 계시면은 그 이상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쌀 빌려와야 되고 이렇게 화주 떼가지고 그 송강사 대중들 먹여 살리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성스님 그때 당시에 방장을 보시고 계셨던 보성스님도 큰절에 거의 안 계셨어요. 선방이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화주 띄는 게 일이었고 그래서 어디서 많이 먹여 살렸냐? 부산에 이제 관음사라고 송강사 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음사에서 신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기도비 뭐 내면은 거의 대부분을 송강사에 갖다 바치듯이 했어요. 신도들도 잘 알죠. 우리가 이렇게 시조하고 공양금 올리고 하면은 이 관음사 대중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순천에 그 송강사 큰절 대중들이 다 먹고 살고 있다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십시일반 힘들어도 많이 보시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저희 노스님도 수덕사 주지 보시면서 애를 참 많이 쓰셨죠. 수덕사가 지금 보기는 참 근사해 보여서 건물도 많이 있고 관광 사찰로서 굉장히 유명해서 그냥 먹고 살기 별거 걱정 없는 듯 보이지만 설정큰 스님께서 주지를 보실 때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밑에 주차장에 사하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수덕여관 그쪽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문이랑 사하촌 사람들 그 뭐라 해야 되나 장사하는 곳 뭐 사람 살림집까지 막 얼기설기 얽혀 있어가지고
엉망이었어요. 근데 옛날 분들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수덕사도 참 땅이 많고 그랬는데 옛날 어른분들은 당신이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소작을 주고 땅을 빌려주고 했는데 그런 걸 기록에 잘 안 남겼는가 봐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그 옛날 어른분들이 편찮으셔서 알아 누워도 그 상자들이 가서 누구누구한테 소작 줬는지 좀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그 땅을 되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설정스님 말씀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아파서 누워 있지만 내일 모레 훌훌 털고 나면 내가 다 찾을 건데 왜 쟤네들이 저렇게 난리를 칠까? 그러다가 이제 못 일어나고 돌아가시면은 그 땅이 누구한테 줬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기록이 남아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덕사도 땅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 지금의 사촌 땅을 그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다 돌려놓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설정 큰 스님께서 주지 보시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소송을 다 걸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수덕사 땅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하는데 소송 비용이 없어서 속가 모친한테서 그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갖고 왔던 폐물을 다 걷어가지고 수덕사는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현금화 시켜서 소송을 20몇 번을 소송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살 돈도 없어서 당신 자신이 공부해가지고 조서를 당신이 다 꾸미고 그러니 당신이 근 한 50만 평 가까이 되는 땅을 찾고 그 수덕여관 근처에 있던 그 사람들을 저 밑으로 그냥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밑에 주차장을 근사하게 만들어서 저기 가서 장사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꾸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옛날 분들은 그런 공심이 있어서 사찰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죠. 설정 큰 스님께서 뭐 옛날 얘기를 또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젊었을 때 그 일화가 있는데 뭐 큰 사찰에서 하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주지를 서로 안 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주지 큰 절에 주지짜리 준다 그러면은 옳다구나 하고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주지 보려고 할 텐데 그 옛날에는 능력 안 되고 공부 안 된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역할을 잘 알기 때문에 사양을 많이 했던 것도 있고 절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책임 안 지기 위해서 큰 절에 주지를 봐달라 해도 다들 사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절 살림은 계속 쪼그라들고 먹고 살 게 없는데 주지는 공석에 있고 그래서 선방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선방에 그래도 점잖고 일을 좀 잘 보겠다 소임을 잘 보겠다 하는 분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주지를 좀 살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스님도 이제 보이는 바가 있으니 처음에는 몇 번 사양하다가 방장스님께서도 아유 자네가 좀 큰절에 소임을 맡아주면 대중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방장스님조차도 그렇게 부탁을 해서 주지를 보게 됐는데 조건을 하나 걸었답니다. 그 조건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관여치 마시오. 먹고 살게는 해줄 테니까 본인이 사중에서 방에 나오든 말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관여치 마시오. 그 조건 하나를 딱 걸더래요. 뭐 대중들 그 많은 대중들 먹여 살리겠다니 뭐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뭐 어떻게 지내든 말든 일단은 굶어 죽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대중들이 다 합의를 봤대요. 저분이 저 주지를 맡는 동안에 어떤 행동을 보이든지 간에 관여치 않기로 했는데 웬걸 사람들이 그런가요? 몇 달 지나서 그래도 조금씩 먹고 살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주지가 무슨 행동하나 이렇게 봤는데 주지가 밥때가 되면 밥을 안 먹는데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밥때가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공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저녁 랩을 다 끝나고 한밤중에
주지체에서 불이 켜지더니만 떨그럭떨그럭거리면서 무슨 요리를 하는지 뭐 밥에서 방에서 뭘 해먹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대중들이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 약속한 바는 있고 그래서 얘기를 못 하다가 방장스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방장스님한테 이제 고자질한 거예요. 저 주지가 우리들 몰래 만나는 것만 자기 방에서 지 혼자 처먹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본인들이 이제 확인하기는 좀 힘드니까 방장스님한테 이제 꼬질러 가지고 방장스님 보고 이제 확인해봐라. 저 주지가 뒷주머니 차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방장스님이 하도 대중들이 얘기를 하니까 하루는 날 잡아서 삼경종이 저 9시 되면 그 다 자라고 대종 치거든요. 큰 절에서는. 예, 대종을 다 치고 나서 보니까 때마침 주지방에서 불빛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방문을 이렇게 뚝뚝뚝 두들기니까 주지가 후닥닥 놀래가지고 뭔가를 막 치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열고서 밀고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뭐 만나는 거 먹고 있나 나도 배고프니까 좀 같이 나눠 먹세 했더니 주의심께서 아니라고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손사래를 막 치더래요. 그래서 별거 아니더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한 숟가락 같이 떠먹읍시다 그랬더니 주의심이 난감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드릴 수는 있지만 스님 드시고선 아무 소리 안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봤더니 그 조그마한 종제기에다가 옛날에는 방에다가 하도 추우니까 화로를 조그마한 거 갖다 놓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음식을 끓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뚜껑을 여니까 냄새가 나는데 본인이 생각을 해도 이건 냄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른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게 냄새가 음식 냄새 같진 않더라는 거라. 근데 본인이 한 숟갈 같이 떠먹자고 했는데 먹고 싶지는 않은데 같이 나눠 먹자 했으니 조그만한 종제기에다가 떠주는데 도저히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저찌 그냥 잉상 찌푸리지도 못하고 한 그릇 먹고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주지심이 하는 얘기가 먹고 살 게 없다 보니 한 입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계곡에 이제 옛날에 후원 밑 뒤로는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음식물 이렇게 뭐 설거지고 하다 보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먹어도 쌀 한 톨 흘러내려가고 반찬 찌꺼기 좀 상했다고 버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계곡에서 주워가지고 본인 혼자서 종제기에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끓여서 그냥 먹으면은 상한 음식 혹 있으면은 탈나니까 팔팔팔 끓여가지고 본인은 아침, 점심, 저녁 다 굶고 그 야밤에 그거 하나 딱 끓여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방장 스님이 알았다 하고서 그 다음 날 가서 이제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방장 스님이 주지 스님 방에 쳐들어갔다. 대중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방장 스님 채에 가가지고 이제 뭔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스님 가보셨는데 혼자서 뭐 만나는 거 먹고 있던가요? 했더니 방장 스님이 아무 얘기 안 하기로 약속은 했으니까 그놈의 입 좀 닥치고 정진이나 열심히 하라고. 주지 스님한테 약속한 바가 있으니 우리가 저 주지 스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대중들을 쫓아 보냈대요. 그게 이제 설정 스님께서 이제 옛날 얘기라고 하면서 들려주시는 바가 그런 건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찰이 풍요롭게 살고 하루 세끼 넉넉하니 먹고 살던 때가 오래된 게 아니라 그 근래예요, 사실은. 설정 스님께서 저 해인사 강원에 나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방부를 드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먹을 분량의 쌀을 짊어지고 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을 적게 갖고 오면은 빼버리고 원주의 역할이 이렇게
지금도 이제 큰절 가보면 그 명패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나무 판자에다가 스님들 법명을 이렇게 딱딱딱 적어놔요. 그래서 대방에 쭉 걸어놓습니다. 걸어놓고선 이제 쌀을 안 갖고 온 인간들은 점심에 명패를 빼버려요. 그러면 원주 스님이 이제 명패 개수 보고 대중은 30명이라고 하더라도 쌀을 제대로 안 갖고 오고 먹을 거 안 갖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명이면 10명을 빼고 30개 가운데에 20개만 걸려 있으면 그 명패만 세는 거예요. 아, 오늘 점심은 20명 반만 하면 되는구나. 예, 20명 반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바로 공양할 때 간반이라고 해서 이게 스님들이 공양을 떠주면 어른 스님들이 조금씩 한 숟갈씩 덜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순서대로 어른 스님들부터 공양을 막 나눠주다 보면은 저 끝에 가서는 밥이 모질라거든요. 그러니까 합하는 밥이 모질랄 때가 많거든요. 그럼 다시 어른 스님 쪽에 가서 한 숟갈 내놓으세요 하고선 밥통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 스님들이 다시 당신 숟갈라고 이제 한 숟갈 이렇게 덜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모아가지고 저 밥 못 받은 합한 쪽에 가서 다시 덜어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생각하면은 아 밥이야 좀 넉넉히 하면 뭐 굳이 간반할 필요가 뭐 있어 할 텐데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인원수에 딱 맞춰가지고 분량을 하다 보니 저 어른 스님 쪽에다가 조금이라도 더 밥을 떠가면 밑에 합판에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 아, 왜 설정 큰 스님께서 신심원력이야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긴 하겠으나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공심이라는 것을 왜 붙여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출가한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한테도 공심이 항상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심이라는 것을 나는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비 내고 공양금 올리고 시주금 내는 것 자체가 바로 공심의 표방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대중들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이 앞에도 과일이고 떡이고 쌀이고 올려져 있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이 보시를 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도반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 공덕이 있어야 사주팔자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 공덕 쌓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선행을 해야 공덕이 쌓이고 공덕이 쌓여야 내 업이 녹아서 사주팔자가 바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하나 무심코 했던 그런 보시 시주가 그 덕에 옆에 분들 오늘 하루 떡 한 조각 얻어먹을 수 있고 과일 하나 받아가서 맛이라도 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보시한 걸로 큰 공덕이 쌓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남은 경사가 있으면 그 후손한테 다 미친다고 그랬어요. 공자님께서 그랬어요. 적선지가 필류여경. 선을 쌓아서 공덕을 많이 쌓는 그런 집안에는 필류여경, 반드시 여분의 경사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지은 공덕을 내 복을 내가 다 찾아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내가 누리다가 그래도 남는 공덕이 있으면 그것이 누구한테 간다? 내 후손한테 다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 나 하나 잘 되자고 기도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다 가족들 걱정, 두루두루 다 편안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바로 공심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저희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를 잘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찰을 이쁘장하게 꾸며놔야 누가 와도 그래도 기분 좋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야 기도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원의 그 용화사는 참 큰 그 규모가 커서 큰 절이 아니라 돌아가신 은사 스님께서 그렇게 큰 원력을 세워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당신이 사는 공간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잘 꾸미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상자인 제 도반이 이제 와서 아시바 파이프도 좀 치우고 주차장도 좀 깔끔하게 해보고 노력은 하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은사 스님은 포교를 통해서 공심을 발휘했고 제 도반은 이제 허름해진 그 사찰을 좀 근사하게 꾸며서 신도들을 위한 좋은 기도 도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심이겠죠. 날이 뭐 이제 겨울 접어 들어섰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김장하시다가 무슨 입원까지 하셨다는 병원도 다녀오시고 하셨다는데 이제 김장 그만하셔요 이제. 이제 슈퍼마켓 가서 그냥 먹을 만치로 조금씩 사 먹고 말아야지 김장하다가 병 나겠어요. 어쨌든 초하룻 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